아플 틈 없이 더 바로 치료. 인공관절 수술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만약 했다면 10년 후에도 괜찮을까 걱정들 많으신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밟고 찢어지는 게 반복되기 때문에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 그게 주된 정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경우에 이제 더 이상 연골이나 우리 물렁뼈라고 쉽게 말하는 반월상 연골이라거나 물렁뼈 같은 경우에는 한번 손상이 되고 나면은 회복이 되질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더 이상 이제 재생시킬 수가 없을 때 무릎을 모양을 다듬어서 인공 금속 그리고 인공 연골을 이용을 해서 무릎을 다시 재건하고 틀어진 축을 잡아줄 수 있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릎이 보통은 찢어지고 닳고 하는 게 병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쓰시고 찢었길래 닳고 찢어지고 하는 게 반복돼서 이렇게 무릎이 안 좋아지셨나 하는 걸 생각해 보면은 그런 게 좀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최근 10년, 20년 사이에 로봇 인공관절이 많이 발달을 했는데 저희가 사용하는 로봇 인공관절은 5세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로봇에게 환자분들의 무릎 형태를 입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환자분들의 그리고 연골 손상이 얼마나 됐는지 뼈의 모양이 어떤지를 알아서 계산을 다 합니다. 그 다음에 로봇이 기구를 어디다 넣으면 더 정확할지를 미리 계산을 해볼 수가 있고요. 제가 사용하는 로봇 인공관절은 제가 조각하듯이 이제 무릎을 이렇게 다듬게 되거든요. 기존 인공관절에서 제가 생각하는 최대 단점은 틀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무릎에 대야 되는데 그럴 때 뼈를 또 과하게 뚫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피가 계속 나오게 돼서 출혈이 좀 생기고 그러면서 초기 재활이 좀 늦는데 로봇 인공관절을 이용해서 수술을 한 경우에는 그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재활이 좀 굉장히 빠르고 환자에 딱 맞춰서 오차 없이 그 환자 맞춤형으로 수술을 진행할 수가 있고요. 더구나 그런 연유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조금 더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90% 이상은 퇴행성 관절염, 연골, 물렁뼈 같은 게 찢어지고 닳고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그리고 뼈에 변형이 온다거나 전체적인 하지의 축이 틀어지면서 더 이상 다른 방법으로 보존적 치료 내지는 가벼운 수술로는 도저히 이제 일상으로 복귀가 어려울 때는 인공관절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엑스레이 분류로 흔히 우리들 어머님들도 이제 워낙에 잘 알고 오셔서 제가 무릎이 몇 단계예요, 몇 단계니까 이제 수술해야 되겠네요 하실 정도로 아시는데 우리가 칼그렌 로렌스 뷰라고 KEL 그레이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엑스레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관절의 파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보게 되고요. 보통 3단계에서 4단계 정도가 진행이 되면 수술적 치료를 권하게 되고 특히 65세 이상의 고령에서 3단계 내지는 4단계의 엑스레이 소견을 보일 때는 인공관절,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수술하고 나면 얼마나 쓸 수 있냐 하시는데 기존의 고식적인 인공관절이라거나 로봇 인공관절의 수명 차이는 크게는 없다고 보지만 최근에는 로봇 인공관절이 활성화되면서 여러 가지 논문들이 나오고 있고 좀 더 정확하게 환자 맞춤형으로 인공관절을 삽입하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보는데 10년, 15년이라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20년, 25년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려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나이 제한은 사실은 없지만 65세 이하에서는 가능하면 아주 심한 사기 이후에 심한 퇴행성 관절염이 아닌 이후에서는 피하는 것이 좋기는 하고요. 고령에 있어서는 연령 제한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히려 엑스레이나 기존의 환자분의 활동이라거나 그다음에 만족도나 일상생활을 얼마나 하실 수 있는지 앞으로의 그런 요구라거나 그런 게 더 수술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연골이 남아있지만 연골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뼈의 모양이라거나 삶의 만족도라거나 일상생활이 연골이 엑스레이상에서나 MRI상에서 아무리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연부 조직의 기능이 없으면서 환자분의 일상에 저해가 되는 경우에는 인공관절을 고려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한 부위당 최소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면 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통상적으로는 1주 내지는 2주 간격으로 이렇게 수술하시도록 권하는데 부담이지만 저희가 이제 한쪽 수술해놓고 2, 3일이면 굉장히 아프시잖아요. 다음 주에 또 다 반대쪽 수술합니다.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이 아우 난 이제 절대 못해 그러시다가 할 때 되면 다 하세요. 그러니까 일주일만 지나도 그런 심한 통증은 없어지고 수술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수술 후 하루 이틀째부터 바로 걸으시고 2주째 되면은 절개했던 실밥도 뽑게 되고 그러시면은 일상생활로 복귀는 바로 하실 수 있는데 통증 때문에 좀 못 견디셔서 초기 재활이 좀 늦는 경우에는 통증을 좀 오래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좀 초반에 적극적으로 재활하시도록 하고 일단은 제일 먼저 중요한 건 평지 걷는 운동 그리고
허벅지, 대퇴사두근이나 뒤에 햄스트링이라고 하는 후 대퇴 근육군들을 좀 강화시켜야 되는데 수술해놓고 강화시키라고 한다고 갑자기 뭐 무거운 거 들고 갑자기 걷거나 그러실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재활할 때 등척성 운동이라 그래서 이제 버티는 운동을 많이 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다리를 이렇게 든 상태에서 고정을 하고 힘을 줬다가 뺐다가 관절은 움직임이 없이 근육이 힘을 줬다 뺐다 하면서 강화시키는 방법이 재활의 기본적인 근력 강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무릎이나 관절의 상태에 따라 다른데 내려갈 때는 체중이 전체 100% 다 실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릎이 안 좋아서 연골이 많이 닳았는데 인공관절은 싫으니까 계단을 운동을 해야겠다 하는 건 별로 좋진 않으세요. 평지 걷는 운동 아니면 실내 사이클 내지는 수영이나 물에서 걷는 운동들이 훨씬 무릎에 부담을 적게 주면서 근육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강한 무릎 하나가 내 삶의 질을 180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 너무 겁먹지 마시고 조금 고생해서 이후에 신나게 돌아다니면서 날 좋은 일상을 마음껏 즐겨보세요. 고맙습니다.